8장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터페이스와 더불어 추상 클래스를 다루겠습니다. C샵에서 인터페이스는 청사진입니다. 클래스도 객체의 청사진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의 청사진입니다. 객체는 클래스라는 청사진을 이용해서 만들고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라는 청사진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인터페이스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클래스의 청사진이 되어줍니다. 그럼 인터페이스가 구체적으로 클래스에 어떤 설계를 제공하는 걸까요? 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가 해야 하는 행동, 즉 메소드를 결정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선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선언은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선언했잖아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이용하고 인터페이스의 식별자는 인터페이스의 i를 따서 대문자 i를 따서 이름을 보통 짓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보통 C# 프로그래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도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터페이스에 선언하는 메소드는 구현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드 또한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클래스들의 메소드 목록을 결정한다고 봐도 됩니다. 실제 선언 예제입니다.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사용하고 ilogo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메소드를 하나를 선언을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구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약속이냐면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실체 클래스는 반드시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메소드를 모두 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제를 볼게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ilogo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writeLog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soleLogo라는 클래스를 선언했어요. ilogo를 상속을 했습니다. 이 경우 컴파일러 입장에서 consoleLogo가 ilogo를 상속하고 있구나. ilogo가 갖고 있는 메소드 목록을 한번 볼까? writeLogo라는 메소드를 하나 갖고 있네? 그러면 consoleLogo가 구현을 하고 있을까?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반환형과 이름과 매개변수 목록이 모두 일치하는 메소드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는다면은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처럼 실체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의 파생 클래스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는 접근 한정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클래스에서는 퍼블릭으로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메소드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인터페이스를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어원을 살펴보면 인터는 서로라는 뜻이 있어요. 페이스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를 잇다, 연결시키다, 결합 작동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죠. 인터페이스는 커넥터 역할을 합니다. 커넥터는 두 부품을 연결하는 중간 부품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앞부분은 HDMI로 되어 있고 또 이 끝부분이 USB로 되어 있네요. HDMI와 USB는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부품들인데 이것을 이 커넥터가 이어주는 겁니다. 코드에서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런 커넥터 역할을 합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클라이메이트 모니터라는 클래스는 ilogo의 참조를 필드로 갖고 있고 이 참조를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fileLogo 클래스를 보시죠. ilogo 클래스를 fileLogo 클래스가 상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logo에서 선언한 writeLogo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죠. 클라이메이트 모니터를 보시면은 fileLogo라는 클래스를 언급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fileLogo 클래스에서 클라이메이트 모니터라는 클래스를 언급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코드를 보시죠. 클라이메이트 모니터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fileLogo 생성자를 호출을 하네요. 클라이메이트 모니터는
파일 로거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는 코드를 구현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클래스에서 상속을 배우면서 파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간주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모 클래스는 iLogger, 파생 클래스는 파일 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 로거를 iLogger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클라이메이트 모니터는 파일 로거가 됐건 콘솔 로거가 됐건 네트워크 로고가 됐건 구체적인 구현에는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파일 로거도 마찬가지죠. 파일 로거가 사용될 다른 클래스, 예를 들면 클라이메이트 모니터가 될지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될지 어느 곳에서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iLogger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클래스와 소통을 하면 돼. 이 약속을 믿고 본인은 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터페이스는 상속을 이용을 해서 커넥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조금 특별한데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추상 클래스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추상 클래스의 메소드는 구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래스의 특징이죠. 하지만 객체는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또 인터페이스와 같아요. 추상 클래스에서 구현을 가지지 않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추상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는 바로 이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인터페이스와 같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되, 즉 파생 클래스가 구현해야 할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싶으나 기본적인 구현도 함께 제공하고 싶을 때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예제를 볼게요. abstract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이름, 그리고 추상 메소드 이름에는 이번에는 abstract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구현을 갖는 코드에는 평범한 메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abstract base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abstract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sum 메소드라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derived라는 클래스를 선언했는데 abstract base를 상속하네요. abstract base에서는 abstract 메소드가 sum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 메소드를 derived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주는 거죠. 네, 이상이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더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